자, 하자. 자, 이게 명제의 마지막 내용인데 따로 끄는 이유는 이 제목 자체가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 수능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예전 교과 과정에서는 산술기하 조합까지 있었는데 우리 책에는 잘 안 써 있어요. 끝에 읽을 거리로 짧게 써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냥 같이 연결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2분의 a 플러스 b랑 자, 루트 a랑 자, a 플러스 b분의 2ab랑 다음과 같은 대소관계가 성립을 한대. 자, 그럼 순서대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줄여서 산술기하평균이라고 불러요. 자, 알겠죠? 근데 자, 원래 공식이라는 게 저번에 우리 증명 과정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공식의 값어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특정 조건이 제한된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공식 쓸 때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A, B 숫자 있지? A랑 B가 몽땅 양수일 때만 100% 성립이에요. 그래서 문제 나중에 니네 적용할 때 양수 조건이 있으면 아, 산술기하 쓸 수 있겠구나 라고 딱 기계적으로 팍 튀어나와요. 일단 오늘은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야. 자, 그리고 공식에 대한 증명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술평균부터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산술평균은 니네가 이미 많이 해봤던 거다. 언제 많이 했냐면 이건 쓸 게 없어. 왠지 알겠냐? A랑 B를 더해서 반으로 나눴지. 평균이죠. 뭐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100, 영어 90이면 더해서 반 나누면 두 과목 평균이죠. 이런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름만 거창하지만 그냥 우리가 평소에 했던 평균 내는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그냥 요것만 얘기하자. 말 그대로 일상적으로 평균 계산할 때 많이 쓴다는 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생소한 게 기하평균하고 조합평균이야.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보통 어디서 많이 쓰냐면 증가율의 평균 계산할 때 많이 쓴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올해가 2019년이지? 2019년에서 2020년이 됐어. 그 다음에 2021년이 됐어. 자, 예를 들어서 이때 인구수가 있는데 2020년이 됐더니 4배가 늘어났대. 오케이? 그 다음에 2020년에서 2021년이 됐을 때는 16배가 늘어났대. 뭐 계산이야. 얘가 A명이면 4A가 될 것이고 16을 곱하면 64A가 되거죠. 몇 배 증가한 거야? 64배 증가한 거지. 뭐 계산할 수 있지. 근데 물어보는 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증가율의 평균인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을 때 인구의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을 계산해봐. 자, 한번 봐라. A랑 B를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루트 안에다가 A, B 집어넣었죠. 그럼 루트 64 맞냐? A 곱하기 B야. A 곱하기. 자, 그럼 이렇게 루트 4 곱하기 16이라서 루트 64지? 이 루트 64는 8이잖아. 그럼 무슨 의미냐면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에 연평균 8배씩 늘어났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8배 늘어나고 8배 늘어나면 64배 늘어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연평균 증가율 계산할 때 보통 이 공식을 써서 많이 이거 실제로 계산 이렇게 한다. 알겠냐? 실제적으로. 자, 이해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조합평균은 일정 거리를 왕복할 때 자, 시간 또는 속력의 평균을 계산해.
근데 이게 우리가 이미 풀어봤던 거다. 자, 생각. 과거로 돌아가보자.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1학기 시절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니네 힘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연립방정식의 활용, 부등식의 활용 이런 문제 좀 어려웠지. 그 중에 니네를 짜증나게 했던 유형이 대표적인 게 거속시. 오케이? 왕복하는 문제, 뭐 이렇게 동시에 출발해서 만나는 문제, 뭐 트랙에서 따라잡는 문제, 막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 중에 자 거속시 중에 우리가 이미 이 조합 평균을 이미 체험했어. 자 이런 거야. 잘 봐라.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어떤 사람이 왕복을 했대요. 왕복 했을 때 B로 갈 때는 자 사람이 아니라 차가 보다. 시속 A km/h로 가고 되돌아갈 때는 시속 B km/h 이렇게 왕복을 했을 때 A에서 B 갔다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사람의 평균 속력을 계산해요. 속력이야? 속력? 자 그럼 생각. 속력은 뭐분의 뭐예요?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그럼 현재 문제에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자, 왕복했으면 이동거리는 이렇게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100km면 200km 간 거지. 근데 거리가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평균 속력이니까 속력분의 이동거리라서 전체 이동거리는 2 곱하기 A죠. 됐죠? 그럼 여기다 봤어? 시간 써야 되지. 좀 생각. 왔다 갔다 한 시간 합친 게 전체 시간 아니냐? 갈 때 시간은 얼마일까? 이걸로 가잖아. 속력. 움직인 거리 얼마? L.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럼 갈 때 시간은 A분의 A지. 할 수 있지. 올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B분의 L이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통분해보자. A, 자 말로 할게. A, B분의 B 곱하고 A 곱하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 분자분모의 L문자 분모수 처리되면 약분되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분모수까지 계산을 하면은 분모는 A 플러스 B가 나고 A 곱하기 B가 위에는 2랑 곱해지니까 2AB가 되지. 그게 조합평균식이야.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 이렇게 문제 물어보는 건 사실은 없었는데 접근 과정상에서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미 해봤어요. 알겠어요? 지금 내가 여기다가 예제로 들어준 건 조건이 너무 없죠. 공식화해서 설명해 주려고 내가 다 문자로 쓴 거야. 니네가 이미 해봤어, 그 공식은. 자, 그래서 처음 하는 게 사실은 기하 평균 빼면 사실은 이제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공식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기하 평균 있죠. 자, 이거를 내가 빼놓고 하나 안 했다. 기하 평균에 대한 예시 하나만 내가 여기다 써줄게. 잘 봐라. 자, 이 책에는 이 그림이 안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야, 기하가 원래 니네가 나하고 수업 들었을 때 언제 들어가? 기하. 도형 얘기할 때 많이 얘기했잖아. 내가 유클리드 기하, 해석 기하 얘기했던 거 기억나? 유클리드 기하는 중학교 도형이고 해석 기하는 고등학교 시선이라고 그랬잖아. 그 기하는 도형을 뜻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기하도 도형이야. 근데 내가 이거는 써먹는 예시만 들어준 거지 왜 저런 공식이 만들어지는지는 사실 얘기 안 했잖아. 지금은 아까 쓴 거는 조합평균이 만들어지는 뭐 쓰임새도 되지만 뭐 공식을 살짝 증명한 것도 있어요. 자, 근데 얘도 증명 한번 해보려고 해. 그럼 잘 봐. 기하니까 도형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원을 3개를 그릴 건데 자, 삼각비 기억나죠? 복습했으니까 알겠지? 자, 얘네가 똑같은 지면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요 지점하고 요 지점에서 외접하고 있어. 자, 그럼 원의 중심이 각각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원의 중심하고 연결하면 접점을 지나가요. 원의 중심하고 서로 연결하면 접점을 지나가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각각의 반지름을 표시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건 반지름하고 접선은 수직관계지. 반지름하고 접선은 수직관계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운데 있는 원의 반지름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어.
자, 그럼 이걸 물론이가 x라고 한번 해보고 이쪽의 원의 반지름을 a라고 하고 이쪽의 원의 반지름을 b라고 하고 잘 봐라. 삼각비 뭐 쓸 거냐면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죠.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수선을 내는 거야. 자,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면 된다. 알았냐? 왜? 아,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면 돼. 직각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자, 우리 알고 있는 거 삼각비는 닮음인 삼각형끼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똑같죠. 이건 알죠? 그래서 각각의 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사인을 한번 써볼 거야. 자, 그럼 각도가 필요하잖아. 그럼 이 각하고 이 각하고 동의각 맞냐? 그 각을 그냥 알파라고 한번 써볼게. 사인 알파. 자, 그러면 사인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쪽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해봐. 그냥 표현한 말로 할게. 반지름 A고 반지름 X기. 그러면 사인은 이 각 기준으로 사인은 빗변분의 대변이죠. 그럼 빗변의 길이는 얼마야?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이지. 그래서 A 플러스 X지. 그 다음에 대변의 길이 얼마야? X에서 A만큼 빼면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A. 근데 이게 누구랑 같냐면 이쪽 직각삼각형의 사인 값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쪽 직각삼각형의 빗변은 X랑 B 더해야 되는 거 맞냐? 그 다음에 대변의 길이는 B에서 X 빼면 되지. X. 그래서 B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 개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그럼 푸는 건 요거를 분자분모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식을 정리해 주시면 자, 식을 그냥 써줄게요. 정리하면 2x의 제곱이 2ab라고 딱 정리가 돼. 계산을 그냥 한 거야. 2 날아가니까 x의 제곱이 ab지. 그럼 제곱분의 성분에 의해서 x는 뿔마 루트 ab가 돼야 되는데 x는 반지름이니까 음수가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운 거야. 자, 이게 기하평균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깜짝이야. 자, 됐죠?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쉬우면 좋을까? 저는 시간 있게 가면 너무 많이 따라가지고 그래서 좀 하고 쉬자. 아 이거 있겠죠? 저 줄 거야, 줄 거야. 나도 밥 먹어야 돼. 배고파. 걱정 없었어. 난 줄 거야. 나도 먹어야 돼. 아무리 힘들어, 아무리 수업이 좋아도 밥은 먹어야지. 자, 그러면 지금 두 개 정도가 이미 간접적으로 식을 나타낸 걸 얘기하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아까 산술기하, 탄술평균, 기하평균, 주하평균이 부등호 방향을 내가 이렇게 썼었지. 왜 이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게 제목이 뭐였어요? 증명하는 아이디어 총 몇 개 했어? 몇 개 했어? 네 개지? 왜요? 실수의 제곱도 있었잖아, 맨 마지막에. 도구는 세 개고, 맨 마지막에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많이 쓴다고 했잖아. 원래는 네 개야. 마지막 거. 절대 부등식. 그래, 4개야. 그래서 뭐 했어요? 차를 이용하기, 제곱의 차를 이용하기, 분수 모양 만들어서 비율을 쓰기, 그리고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기. 4개란 말이야. 자, 그 중에 몇 개만 써볼 거야. 다 하기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만 얘기 한번 해볼게. 이 부등호 방향이 왜 되는지 증명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할 거냐면 들어라 얘들아. A-B를 이용하는데, 자,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식에 루트가 있으면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거랑 비율을 이용하는 걸 많이 썼었죠. 저번에 얘기하게. 근데 그 말을 루트가 있으면 이거는 쓰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있을 때 그거를 이 두 번째 방식, 세 번째 방식을 쓰면 편리하다는 거지. 이거를 쓰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아니야. 좀 귀찮은 거야. 그럼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게 장점이 뭐였죠, 이 방식이? 값에 제한이 없었지. 양수든지 음수든지 다 된다고 했잖아. 기억나?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려고 해. 야, 그럼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뺄게. 뭐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거는 진리야. 뭔가 계산하고 싶은 대상이 분수랑, 예를 들어 분수는 아니죠. 루트가 있으니까. 그럴 때 어쨌든 뭔가 따지고 싶은 녀석이 분수 모양이면 통분하면 답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얘를 통분을 할 건데, 이거라
요거지. 그 다음 자 수학에서 동치관계를 참 많이 쓰거든요. 루트 A의 바깥의 제곱 A 맞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거꾸로 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바꿀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2분의 얘를 루트 A의 제곱 얘를 루트 B의 제곱이라고 할 거야. 마이너스 2 루트 AB인데 이 루트 A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해도 된다. 맞니? 자 근데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있다. 니네가 복수수 개념을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만 써있으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틀린다? 기억나야 되는 게 있다. 루트 복수수 때 이런 거 공부했다.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거 하나 있었는데 언제였어? A도 음수고 B도 음수일 때였어. 기억나니? 응. 그러면 잘 봐. A가 음수고 B가 음수일 때는 거꾸로 바꾸면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언제?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일 때. 그럼 내가 이거를 막 루트를 마치 중3 때 시설의 아이디어처럼 막 쪼갰어. 그냥 내 멋대로. 부호 바뀌었냐? 안 바뀌었지. 그럼 원래 이거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 해도 돼? 공부 똑바로 해야지. 돼요. 되니까 썼겠죠. 왜 될까요? 아까 내가 이거 옆에다가 조건 뭐라고 했어? A랑 B가 양수일 때만 100% 된다 했잖아. 맞냐?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다가 A 양수, B 양수라는 거 원래는 써야 돼. 그럼 생각. A랑 B가 양수면은 이거 되지. A, B가 양수라는 얘기는 중3 수준에서의 루트잖아. 루트 안에가 음수인 건 언제 공부했어? 복수수 때 공부했잖아. 응? 그러지 말고. 알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해도 돼. 그러니까 중3 때처럼 해도 된다는 얘기. 자, 됐나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분자가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되지. 무슨 모양이야 이거? 실수 빼기 실수의 제곱이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 쓸 수 있네. 맞냐? 그럼 범위가 어떻게 돼? 분자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이해됐어요? 그럼 결론은 뭐야?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뺐더니 부동호 방향이 다음과 같이 됐지. 자꾸 생각해봐. 공부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자. 등호 있으면 뭐하라 했어 내가 저번 시간에. 언제 등호 관계가 성립하는지 꼭 쓰라고 했지. 그래서 단 등호는 뭐식이 있었던 거 기억나?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왜 해야 되는지 얘기할 거야. 자, 등호가 언제 성립할까? 분자가 0일 때일 거 아니야. 루트 A랑 루트 B가 같을 때겠죠. 뭐라고? 루트 A랑 루트 B가 같을 때겠죠. 그래서 단 등호는 루트 A랑 루트 B가 같다는 얘기는 A랑 B가 같은 거지. 그래서 A는 B일 때 성립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요 사실 자체를 좀 기억해야 된다. 요 사실 자체를. 누구랑 같아요? A랑 B랑 같을 때. 자, 공식화해서는 안 피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해보자. 제곱의 차도 한번 얘기해. 자, 제곱의 차 100% 성립하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는 했죠? 1번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지. 자, 그러면 애초에 100% 성립할 때가 양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는 범위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써도 돼. 위에 거 얘가 써있기 때문에. 자, 그럼 쓸 거야. 이렇게 돼. 앞에 거 A, 뒤에 거 B입니다. 그럼 제곱해요.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면 그냥 A, B. 자, 이해됐냐?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A제곱, B제곱, 2AB 통분해보자. 마이너스 4AB죠. 플러스 2AB랑 계산되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그렇지 1번아. 저거 A명은 잠이 많아요.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이수분해 되지. 무슨 모양이야? 실수의 제곱이죠. 0보다 크거나 같겠네. 전체도 0보다 크거나 같겠네. 또 등호 나왔으니까 뭐 써야 돼? 등호일 때. 자, 근데 위에 거랑 똑같은 거 알겠냐? A-B가 0일 때 전체가 빠질 거 아니야. 그럼 A-B가 0이라는 얘기는 얘랑 같을 때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따로 안 쓴다.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그렇지 이거나.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조금 귀찮은 거 한번 얘기해보자. 지금 말한 건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만 증명한 거지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사실 저것만 알아도 돼요.
네, 조합평균은 수능에서도 잘 나왔어. 다 했냐? 가세요. 가. 얘도 가고 싶지? 너 그새 네. 자, 가자. 가. 아, 요거 먼저 할까?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먼저 한번 얘기해.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증명하는 거야. 자, 이 동그라미 2번이죠? 3번이라고 하잖아. 자, 책에 나와 있어. 자, 뭐냐면 또 원을 그릴 거야. 근데 이게 조금 힘들어. 쟤는 식으로 그냥 가볍게 증명한 건데. 해봐. 야, 아까는 원 3개 그렸잖아. 이거 2개만 그릴게. 그럼 각각의 원이 중심이 또 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연결해요. 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거야. 각각의 원에 지름이다. 이 녀석은 A이고 이 녀석은 지름이 B야. 아까랑 마찬가지로 반지름 보조선 그리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만들기가 추선까지 그릴 거야. 근데 이번에 피타 쓸 거야. 아까는 삼각비 썼죠? 증명 과정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야, 얘가 지름이 A면 반지름은 2분의 A지. 얘가 B면 반지름 2분의 B지. 그럼 생각.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얼마? 그렇죠. 2분의 A 플러스 B지. 그럼 요만큼은 얼마야? 2분의 A에서 2분의 B를 빼면 되지. 물론 이거 같은 높이에 있는 거야. 같은 선상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만큼은 2분의 A-B라고 하면 되지. 됐니? 그럼 빨간색 길이를 계산해보자. 빨간색의 길이를 별표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별표를 계산하려면 자, 별표의 제곱은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면 되죠. 이해됐어요? 자, 계산. 4분의 자, 바로 계산할게. 제곱한 거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지. 자, 그거에서 얘 제곱을 빼면 되죠. 자, 그럼 4분의 뭐 날라가? A 제곱 B 제곱 다 날라가지. 그럼 4AB만 남죠. 그럼 AB만 남죠. 자, 그럼 별표는 어떻게 계산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지. 이해됐어요? 근데 뿔만은 아니지. 왜 변의 길이니까 양수만 되지. 근데 이게 아까 조합평균 증명한 거랑 같이 하잖아. 기하평균 증명한 거랑 비슷하죠. 아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거야. 잘 봐라. 2분의 A 플러스 B가 산술평균 공식이었지. 저기 써있어. 오케이? 그럼 얘랑 대소관계랑 비교해볼래? 그림으로.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2분의 A 플러스 B는 뭐예요? 빗변이죠. 별표에 해당하는 루트 AB는 뭐예요? 빗변보다 짧은 녀석이죠. 이해됐냐?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일단 왼쪽으로 입을 벌려야 돼, 이거나. 오케이? 근데 이상한 게 있어. 공식에는 등호가 있잖아. 현재 그림상에서는 별표랑 얘랑 같을 수가 없지. 빗변이 가장 길어야 되니까. 근데 힌트를 줄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했어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대. 그럼 생각. 이 그림상에서 A랑 B랑 같아지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봐. 이 원이 점점 커져서 지름이 B였다가 A로 가까워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회사 그려줄까? 지름 A짜리다. 저 지름 B짜리가 A랑 똑같아졌어. 그럼 똑같은 크기의 원이 만들어지겠지. 이해됐니? 이해만 하면 돼. 필기할 필요는 없어. 자, 그럼 원래 구조가 어떻게 그렸어? 내가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연결했지? 연결했어. 오케이? 근데 얘는 바닥하고 이번에 평행하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원래는 이쪽 반지름 보조선이랑 누구랑 연결했어요? 이쪽에 있는 원의 중심하고 수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생각. 수선을 내려봤자 의미가 없는 게 무슨 일이 벌어져? 이거 자체가 이미 수선이잖아. 이해됐어? 그럼 저 그림하고 오버랩해서 생각하면은 원의 중심하고 연결한 게 얘지. 2분의 A 플러스 B. 근데 수선을 내린 게 이 그림상에서는 얘랑 똑같지. 그게 얼마야? 이 그림상에서는 별표지. 맞니? 그럼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 B가 A랑 같아지면
뒷변하고 별표가 같아진다라고 논리가 성립한단 말이야. 그럼 결론 나왔죠? 2분의 A 플러스 B랑 얘가 기하평균이잖아. 기하평균. 두 개가 같을 때는 언제다? A랑 B가 같을 때. 그래서 적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결론은 여기에다가 쓸 수 있어. 단 언제 두어 성립한다? A랑 B일 때 분모 관계가 성립한다. 자, 이게 책에 나와 있어. 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거. 다음 거. 자, 딱 한 3분의 2가 아니라 제일 복잡한 것까지만 하고 시작하고. 잘 보아라. 자, 공식을 써먹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아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졌었죠? 2분의 A 플러스 B랑 루트 AB랑 누가 커? 왼쪽이 크거나 같다라고 했지.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분수 모양은 잘 안 쓰고 여기 있는 2를 넘겨. 이렇게. 그래서 좀 내려서 써. 실제로 많이 쓰는 식의 형태는 이 모양. 그냥 분수 식어서야. 간단히 생각해. 2 넘겨서 계산해. 자, 부동호 방향은 당연히 안 바뀌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100%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A도 양수고 B도 양수였지거나, 그렇지? 자, 그러면 공식의 구조를 분석하자 했잖아. 참 이런 거야. 잘 봐. 보지 마. 이렇게 봐. 그냥 모양 갖고 얘기해볼게. 자, A를 동그라미라 생각해. B를 세모라고 생각해. 그럼 부동호 방향은 이렇게 돼 있고 2배의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구조다라고 그림으로 외우면 돼. 알았지? 파란색이 좀 더 좋아. 솔직히 같은 모양이긴 하죠. 알겠죠? 네, 이 모양에 좀 주목하세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이 루트 동그라미 세모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외우면 돼요. 언제? 자, 여기다 써줄까? A가 동그라미고 B가 세모지. 자, 그게 0보다 크고 0보다 커야 된다고 이렇게 암기하면 돼. 자, 됐나요? 그럼 연습해보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목을 최대치수라고 썼지. 시험 문제 풀 때라든지 수능 모의고사 할 때 식이나 그래프의 특징 판단할 때 최대치수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그때 쓸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거야. 아직은 뭐 많은 얘기를 못하겠지만 뒤에 함수다원이랑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도 나가면 내가 이거 써서 푸는 문제는 정말 많이 얘기해 줄 거야. 그때 되면 아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그때가 느낄 거예요. 이거나 알겠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러지 마. 일어나 있어야 돼. 이거 자 간단한 거 먼저 하세요. 야 저희만 볼까요? 잘 봐라. 등호가 있을 때 왜 멘트를 썼는지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x가 0보다 크대. 산술기하를 쓰고 싶어. 전제 조건이 뭐였어? 이걸로 때려. 오, 괜찮은 때려. A와 B는 0보다 크다. 계속 때려. 아파도 때려. 아니, 아파야 때리죠. 안 아프면 뭐를 때려야 때리는 되죠. 뭘 너무 제대로 얘기하잖아요. 목 떨리를 때려. 계속 때려.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산술기하를 쓰려면 항상 제일 먼저 니네가 체크해야 되는 건 양수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알았냐? 그럼 동그라미랑 세모가 양수가 돼야 된다 했다. 자, 현재 문제에서 x가 양수래. x가 양수래.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세모도 양수가 해야 돼. 뒤에 붙어있는 세모가 양수인지 확인해. 야, 너무 당연한 게 a가 양수면 아니야. x가 양수면 양수 분의 1도 당연히 양수겠지. 맞니?
그래서 둘 다 양수 조건이니까 산술기하 쓰는 게 가능해요. 알겠어요? 자, 한번 써보자. x 더하기 x분의 1은 부등호는 항상 크거나 같다야. 그리고 2배의 루트 뭐 곱하기 뭐?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x 곱하기 x분의 1이지. 자, 약분되죠? 루트 안에 뭐밖에 없어요? 1. 그러면 2적으냐. 자, 그래서 값이 뭐가 됐어? 전체적으로 2가 됐어. 자, 그럼 전체적으로 봐봐. x 더하기 x분의 1은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최소값이 얼마인 거야? 2지. 그래서 2여다. 자, 됐니?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이거를 단순히 답만 내고 그냥 저렇게 쓰는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루트 안에를 주목해라. 루트 안에 있었던 게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세모 아니었냐? 루트 안에 있는 동그라미 세모 계산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약분돼가지고 문자가 사라졌죠. 야, 근데 너무 당연한 게, 야, 생각. 니네 2차 함수 같은 거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숫자로 답을 냈지. 문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여기 있는 게 정리돼가지고 답이 나온 구조란 말이야. 근데 루트 안에 있는 문자가 만약에 약분이 안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 루트 x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다 쳐봐. 그럼 숫자가 아니잖아. 그럼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돼. 루트 안에 있는 문자는 무조건 약분돼야 돼. 이게 처음 공부할 때 중요한 거다. 루트 안에 있는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됐을 때 무조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약분돼서 문자가 사라져야 돼. 그래야지만 우변에는 숫자만 나와. 알겠죠? 자, 그러면 약간 변형되면 이렇게 나와. 자, 그럼 내가 말하는 걸 이해했다면 이거 풀수 있어. 잘 보세요. x가 이번엔 3보다 크거나 같아. 그때 x 더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최소값을 찾아요. 야, 생각.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양수인지 아닌지 판단하자. x가 3보다 크죠? 그럼 얘 양수 맞죠? x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돼? 양수야. 3이면 말도 안 되고 3보다 큰 숫자니까 양수 맞지. 그러니까 일단 둘 다 양수 맞아. 그럼 얘도 산술기가 써도 되는구나. 그래서 밑에다 써봤다? 자, 부등호 이렇게 된다 했죠? 그럼 2루트 x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이해됐습니까?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됐어? x가 어떻게 돼? 약분이 안 되지? 그러면 최소값을 따져 못 따져? 못 따져. 자, 그럼 이러면 안 돼.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약분이 돼야 돼서 안 되지. x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식을 조작합니다. 잘 보세요. 앞에 x 하나 있었죠? 야, 여기가 이게 식이 어떻게 되면 약분이 될까요? x-3이 여기도 있으면 약분되지 않겠냐? 그래서 얘를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애를 x-3이라고 바꿔줘. 여기도 x-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일단 약분되니까 문제 없네. 근데 잘 들어라. 마이너스 3은 원래 없었잖아. 그렇죠. 그럼 앞에다가 3을 다시 넣어주면 돼. 그럼 계산을 뭐만 하면 돼요? 3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뒤에 것만 계산하면 돼. 자, 이해됐어요? 약간의 응용. 그러면 원래 저쪽에 3이 있으니까 저기 뒤에다가 3 더해버리면 되죠. 자, 그럼 약분되니까 2 더하기 3이죠.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5라고 쓸 수 있어. 됐니?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뭐를 찾았어요? 최소값 찾았죠?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지? 자, 두 개 분석. 최소값이 2가 나왔어. 2일 때가 최소야. 그럼 어떨 때 이 녀석이 2가 돼? 당연히 등호일 때 2가 될 거야. 그럼 언제 등호가 돼? 를 위에 설명해줬어. 등호일 때는 아까 거였어. 저거는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는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을 때였지. 아까 A는 B일 때 성립한다고 했죠. 자, 요것도 써줄게요. 그냥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자, 이해됐어요? 아까 했던 거죠. 그럼 밑에 거 한번 얘기해보자. 이 녀석이 2가 되기 위해서는 등호 관계를 따르는데 언제 등호 관계냐면 A에 해당하는 X, 동그라미 세모에 해당하는 X분의 1이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 풀 수 있냐? x를 넘기면 x제곱은 1이지.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원래. 자, 생각.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전제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이 문제는 x가 양수일 때만 풀려고 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마이너스 1은 안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x는 1일 때라고 써도 돼. 알겠어요? 이거나 잘 봐. 잠깐 서 있을래? 응? 뭐라도 좀 마시던가. 응? 편하게 할 거야. 울지 마. 알았어. 실컷 떠들 때는 화음화를 주고받아 있어야 돼. 응? 자, 그럼 얘도 풀어. 얘도 언제 등호하게 성립해요? 자, 동그라미랑 세모가 이제 바뀐 거 알겠어요? 3은 내비두고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x인 거 알겠지? 왜? 동그라미랑 x랑 곱해가지고 동그라미랑 세모구나. 동그라미랑 세모랑 곱해가지고 날라간 거잖아. 자, 그럼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해 얘들아? 동그라미든 세모일 때 성립하는 거지. 그거를 바로 풀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때 성립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풀 수 있어요? 풀어봐. 넘기면 x-3의 제곱은 1이죠. x는 4 또는 2냐? 아니 뭐야, 4 또는 4 맞니? 2도 되지. 맞지? 둘 다 돼? 두 선생님 이거 둘 다 양수니까 되잖아요. 그게 아니지. 문제를 봐. x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풀었을 때 여기다가 x는 4일 때 성립합니다 라고 써줘야 돼. 자, 지금 기초적인 거 하고 있어요. 지금 어려운 거 거의 안 했다. 자, 다음 거. 좀 굳이 일본에서 좋았어. 얘네 또 자던지 말던데. 근데 살 엎드렸어. 응, 엎드려 있어. 머리가 막 여기까지 휘어졌다가 여기까지 휘어졌다가. 엎드려 있어. 영상으로 확인할게요. 그럼 집에 가 그럴 거야. 편하게 집에서 자. 자, 이거 이해됐죠? 왜 4만 되는지? 자, 다음 거 가자. 그럼 조금 어려운 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언니. 자, x가 0보다 작다. 일단 양수적거리니까 뭐 산술기가 될 것 같아. 근데 식이 이렇게 나왔어. 옆에 거랑 비교하면서 한번 해봐봐. 이 녀석의 자, 차이점 첫 번째. 최소값이지. 이번엔 최대값을 정한다. 뭔가 이상하죠? 부등호방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나온 숫자가 최소값이죠. 그럼 이 식은 어떤 녀석보다는 크거나 같다니까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을 갖지 원래는. 근데 왜 최대값을 물어봤을까에 대해서 일단 의심해야 돼. 이유가 있어. 생각. 첫 번째 또 이상한, 그 다음 또 이상한. 이 식 갖고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양수적분이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식이 좀 이상한 게 있어. 그냥 2 곱하기 루트 뭐 곱하기 뭐 구조가 돼야 되는데 얘는 이 상태에서 분수를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나? 약분되는 것도 없지. 그렇다고 분수를 얘를 잘게 쪼개서 뭔가 쓸 수 있니? 여기서 더 이상 정리가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식의 모양만 봤을 때 산술기하가 적용이 얘는 안 돼.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구조가 안 된단 말이야. 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약간 조정을 해. 잘 들어라. 얘를 식을 역수치. 잘 봐. 어떻게 하냐면 역수가 아니라 미안해, 말 잘못했어. 이렇게 조정해. 얘랑 같은 의미냐? 본문수니까 같지. 근데 왜 했는지만 느끼면 돼. 산술기하가 적용 안 되는 식이라 했지. 근데 얘는 봐봐. 밑에 있는 것만 보면은 이거는 분수로 쪼갤 수 있죠. 어떻게? 얘랑 약분하면 x고 얘랑 약분하면 2고 얘는 x분의 4지. 자, 그럼 반가운 게 이거야. 잘 봐라. 얘를 동그라미라고 생각하고 얘를 세모라고 생각하면 산술기하 돼요, 안 돼요? 돼요. 양수고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산술기하를 쳐도 돼. 생각. 요것만 따로 밑에다가 쓸게.
x 더하기 x분의 4는 둘 다 양수니까 2배의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구조인 거 알겠니? 루트 4니까 2네? 그러면 얼마예요? 4죠. 지금 계산한 건 뭐예요? 주황색 동그라미 한 것만 계산한 거지? 전체식으로 봐봐. 그러면 주황색의 4는 뭐야? 최소값이지. 그럼 생각.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2까지 더했어. 그럼 여기다가 2 더해야 되죠. 작식에다가 다 쓰자. 6이 되죠. 맞나? 2 더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야? 분수지? 해석하자. 숫자 개념이야. 이다음부터는 분수의 분모에 있는 녀석의 최소값이지. 6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게 아니잖아. 전체잖아. 맞냐? 그러면 왜 최대값이냐면 분모가 최소값이 6이죠. 이게 너무 당연한 게 a분의 1이라고 하나 생각을 해보면 분수잖아. a 값이 점점 커지면 전체 분수는 어떻게 돼?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분수는 점점 작아지지 않냐? 그럼 거꾸로 4분의 1이었다가 3분의 1이었다가 2분의 1이었다가 1분의 1 되면 분모의 숫자가 점점 작아지면 전체는 거꾸로 커지지. 너무 당연하지 근데 이게 역수구조거든. 뒤집어져 있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분모의 최소값이 6이지. 뭐라고요? 분모의 최소값이 6이지. 그러면 전체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분모가 제일 작을 때 전체 숫자는 가장 크겠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전체의 2에서 최대값을 말한 거야. 근데 6이 아니죠. 분모가 6이라고 했으니까 6분의 1이지. 그래서 6분의 1이라고 써야 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왜 최대값을 물어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좀 어려워 사실. 아니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걸 누가 생각을 하겠어 솔직히. 그래서 과정을 좀 설명해 준 거야. 자, 다시 얘기하면 이 식을 그대로 산술기에다 때려 넣자니 이 모양이 안 만들어져. 그리고 두 번째 의식은 최대값이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역수를 한번 칠해봤더니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구조가 되겠다. 둘 다 양수니까. 그래서 했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계속합시다. 잘 쳤죠? 자, 아까 했던 거 이어서 얘기할 건데, 자, 산술기에 쓰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풀 때 필요한 개념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 문제 풀다 보면 답이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데,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거예요. 자, 문제에서 만약에 양수의 합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뭐를 계산할 수 있냐면, 자, 문자에서는 a, b라고 아까 썼었지? 그때 a 곱하기 b, 그냥 양수의 곱이라고 할까? 양수의 곱. 자, 이 녀석의 최대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너무 당연한 거야.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비교를 하면은 양수의 곱이 일정할 때는 그때 뭐를 처리할 수 있냐면 양수의 곱이 아니라 이번에 양수의 합의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의미인지 한번 문제 풀면서 확인을 해보자. 이런 게 있어. 양수 xy에 자, 이렇게 조건을 하든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양수 조건이 아닌 경우는 산술기하를 무조건 쓸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x 더하기 y가 6일 때 자, x 곱하기 y에 자, 위에 봐봐. 양수의 곱의 최대값이라고 했지. 그래서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계산해봐 라고 배워봤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최대 최소를 짜고 언급했던 이유 자체가 사실 이런 것 때문이야. 자, 문제풀이 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좀 보세요. x 더하기 y는 이라는 얘기는 자,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를 준 거다. 아까 공식 뭐였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2배의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죠? 자, 근데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문제에서 6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럼 이거를 좌변 우변 뒤집어서 2 나누고 계산하면 루트 x 곱하기 y가 바로 하자. 루트 xy가 3인 거 맞냐? 그럼 양변 제곱하면은 x 곱하기 y가 9가 된다는 거 알겠어요? 제곱한 거 제곱한 거. 자, 그래서 x 곱하기 y가 9보다 작은 것 같으니까 최대값이 9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9입니다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이해만 하는 거다. 또 x 곱하기 y가 16이래. 자, 이번엔 곱을 알려줬지. 곱을 알려줬지. 그렇게 됐을 때 자, x 더하기 y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왜 최소값을 물어봤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야. 사실 이게 구조 때문이야. 자, 뭐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y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2배의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네. 근데 루트 안에다가 16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4가 되니까 우변이 8이 되죠. 그럼 x 더하기 y는 8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번에 최소값이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최소값 물어보고 외울 이유가 없지? 풀면은 자연스럽게 나와. 알겠어요? 단 분석을 해드리건 최대값, 최소값이 식의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하게 뭔가 배분이 되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조금 귀찮은 거 하나 해볼까? 자, 양수근 딱 있어요. 산술기에 쓰는 거 가능하겠죠? 토요일에 선생님들 약속이 있어서 웬만하면 끝낼 거야. 선생님들 약속이 있어. 나는 내가 주최하는 거라 내가 늦게 가도 돼. 지들끼리 알아서 놀고 있으면 내가 뭐예요 그러니? 주제하는 것도 늦으면 안 되는 거야. 예약은 해놨으니까 그럼. 선생님 중에 인사 좀. 아, 이렇게 모임 만드는 게 좋아. 모임 추진하고. 자, 해봐라. 3x 더하기 y는 6이라는 게 주어져 있는 거야. 잘 들어. 그럼 얘가 뭐가 주어져 있는 거야? 합이 주어져 있어. 그럼 뭐를 계산해? 양수의 곱의 최대값을 계산할 수 있대. 자, 그래서 논리에서 최대값 준 거야.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산술기에다가 때려두면 어떻게 되냐?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2배의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니까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가 6이지. 이 약분하고 양변 제곱하면은 3xy가 자 9가 되나요? 그래서 3을 약분하면 어떻게 돼?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값이 얼마야? 3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자, 얘 똑같죠? 합을 줬어요. 그 말은 저쪽에 합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합을 줬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얘도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라. 똑같지 뭐.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2배의 루트 x의 제곱에다가 4y 제곱 곱한 거니까 4xy의 전체 제곱이라고 해도 되죠? 됐니? 그러면 4는 루트 밖으로 튀어나오고 자, 이게 얼마였어? 3이었지. 자, 됐나요? 자, 뭐 물어봤냐면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물어봤잖아. 그럼 넘겨. 자, 2가 튀어나오니까 4잖아. 그럼 넘어가면은 자, 이게 루트 밖으로 그냥 지가 튀어나오죠. 양변 제곱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x 곱하기 y를 하게 되면은 4분의 3보다 자, 작관을 같다라고 모양이 만들어지죠. 아이고, 나 요거 하나 잘못 썼다. 야. 6이네. 미안해. 상관은 없어. 직업 부분 답이 맞아. 자, 그럼 다시 하자. 그러면 18이 되죠? 18.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2가 튀어나오니까 9가 되는구나. 자, 다시 계산. 이렇게 되죠, 계산하면. 자, 됐니? 얘는 양변 작업할 필요가 없죠. 그냥 루트 밖으로 지가 튀어나와요. 계산해보니까. 자, 그래서 최대값이 9가 돼요. 자, 그럼 활용 문제로서 어떤 게 나오는지에 대한 체험을 한번 해보자. 산술기와도 도형 실제만의 활용 문제가 있어. 자, 그 중에 하나만 뽑아왔는데
잘 봐. 니네 2차 함수, 2차 방정식 활용 문제 중에 이런 거 기억나냐? 철판이 있어. 적당히 접어가지고 물바지 만들었던 문제 기억나냐? 전혀 안 나냐? 물바지 만들었던 문제. 네 교과서 프린트에 있었잖아. 물바지, 물이 지나가는 통로. 철판을 이렇게 접은 거야. 그냥 손도 접어서 그래.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어쨌든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 계산하세요라는 문제가 있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 예를 들어서 철판이 10cm야. xcm, xcm 접었어. 그럼 높이가 x고 가로의 길이가 10-2x. 그럼 x 곱하기 10-2x가 파란색의 넓이죠. 그럼 2차식의 구조니까 최대 최소는 무조건 어떻게 계산해? 2차식의 최대 최소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잖아. 기계적으로 팍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2차 함수 문제였다. 오케이? y는 x 곱하기 10-2x라는 2차 함수가 만들어졌어. 자, 그거에 산술기 학원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야. 이거 고1분들 나와 이거. 똑같이 나와. 왜 2차 함수 수학상에 있잖아. 자, 뭐라? 이번엔 괴상하게 적어놔서 자, 이렇게 높이가 똑같아요. 여기도 또 라인이 똑같아요.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실수한으로 적은 게 철판 적은 거야. 근데 철판의 길이가 자, 얼마냐면 1m야. 미터. 그리고 여기 미적인 요소를 위해서 좀 튀어나오게 디자인을 한 거야. 어떤 디자인으로가. 그랬을 때 요 라인, 점선 라인 기준으로 튀어나온 길이 있죠. 접은 길이 있죠. 그게 각각 단위가 4cm야. 2cm. 자, 그럼 이거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될까? 100cm로 바꿔. 단위를 당연히 맞춰줘야 되잖아. 자, 그렇게 됐을 때 물이 어떻게 지나가는 거냐면, 자, 이 수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요렇게 수로가 있는 거야. 요렇게. 상상이 되냐? 그럼 물이 어디 단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한 요 부분이 물이 지나가는 자리야. 그럼 이 파란색 넓이에 여기가 물이 지나가는 거라 했잖아. 자, 이 흐르는 물의 양이, 이쪽으로 흐르는 물의 양이 최대일 때 거의 이 빗근친 부분의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 천천히 할게. 이런 건 안 해봤으니까. 자, 그럼 넓이를 계산하고 싶다? 생각.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적어준 게 합금은 곱이 주어져야지만 뭔가 다른 걸 무조건 계산할 수 있어요. 산술기하의 특징은. 괜히 써둔 게 아니야. 합이 읽던지 곱이 있어야 돼. 그래야 뭔가를 도출해낼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넓이가 최대일 때 실제 최대 넓이를 계산하려. 생각. 이 녀석의 넓이를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 직사각형, 정사각형처럼 그렸지만 가로, 세로, 직사각형이다 일반적으로. 자, 그럼 가로랑 세로를 모르니까 나 같으면 가로를 x로 놓고 세로를 y로 놓고 b를 놓을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따로 얘기 안 했는데, 자, 이 앞에 내가 미적인 요소를 반영했다 했지? 그럼 니네가 만약에 디자이너라면 얘랑 사이즈가 안 맞게 하면 안 이쁘잖아. 그치? 내가 따로 문제 조건이나 언급을 안 했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넓이가 똑같아. 굳이 말하면 여기 이 부분은 대칭이야. 굳이 말하면. 자, 그럼 어쨌든 사이즈가 똑같게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x고 여기도 y가 돼야 돼. 그럼 합도는 곱을 찾아내봅시다.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안 써먹었어? 100cm. 이렇게 접은 게 100이래. 야, 그럼 생각. 이 그림에서 xcm에 해당하는 게 총 몇 군데 존재? 하나? 둘. y는? 하나? 두 개냐? 셋, 네 개도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x가 두 개고 y가 네 개야. 자, 근데 튀어나온 것도 있잖아. 2하고 4. 자, 조심해. 2하고 4만 쓰면 안 되죠? 여기 2가 있잖아. 그래서 2가 두 개고 4가 하나야. 됐니? 그럼 다 더하는 게 철판의 길이인 100cm가 돼야지. 자,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2x 더하기 y는 46이라는 조건을 찾아낼 수 있어. 자, 노란색으로 쓴 거 중에 뭐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합이 주어져 있죠. 왜 양수의 합이야? x랑 y는 변의 길이니까 양수잖아. 따라서 양수의 합을 준 거지.
그럼 당연히 뭐를 계산할 수 있다? 곱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알겠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둘 다 양수권이니까 동그라미 양수고 세모 양수니까 산술기가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럼 적용해 보자. 얘가 16인데 2배의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니까 2xy는 됐냐? 그럼 넘기면 8이지? 자, 그럼 양변 제곱해야 되겠네? 양변 제곱하면 2xy가 529라고 나와. 자, 됐나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x 곱하기 y가 자 2분의 529라고 나오지? 됐니? 근데 잘 들어라.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넓이. 뭐의 넓이? 파란색의 넓이지? 그럼 잘 들어. 파란색의 넓이는 x 곱하기 y, x 곱하기 y 두 개잖아. 그럼 2xy지. 그럼 이거 계산할 필요 없는 거야. 왜? 2xy 위에 써놨잖아. 그러면 파란색의 넓이는 곧 얘가 파란색의 넓이가 되는 거지. 그럼 최대값 얼마야? 529.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소수령일 때에서도 등호가 있으니까 원래는 뭐를 써줘야 돼? 등호일 때에 x값, y값을 찾아야 된다. 그럼 계산해보자. 다음 등호는 사실은 얘를 써야 돼. 근데 안 쓴 거야. 그러니까 얘를 써보자. 자, 간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2xy가 5, 2, 9일 때니까 자, 생각. 아까 말한 게 자, 어디 갔어요? 2x 더하기 y가 자, 요거 갖고 하자. 2x 곱하기 y가 써봐. 떠들지 말고. 언제 성립한다고 우리가 아까 공부했냐면 지금 산술기가 쓴 거잖아. 그 말은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을 때가 항상 최대 자 등호 관계일 때였지. 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2x는 y일 때죠. 오케이?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을 때 무조건 등호관계 성립한단 말이야. 야, 근데 내가 아까 x랑 y를 찾아보자고 했지. 그럼 이건 풀 수 있다. 2x는 y래. x 곱하기 y가 2분의 5이분에 얘들아 뭐 안 넘겨도 사실 상관은 없어. 2x는 y라고 했으면 2x 대신에 y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됐다 무슨 말인지. 두 개가 같을 때니까. 아니면 y 대신에 2x를 집어넣어도 돼. 오케이? 그러면 y 대신에 집어넣어보자. 그럼 4x의 제곱인가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x도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문제에서 만약에 요거 이런 거 다 계산해야 돼. 자, 알겠나? 자, 4가 2의 제곱이고 5, 2분은 몇 제곱인지 아냐? 14. 오, 클라스 보소. 찍었냐? 찍었죠. 질투하는 거 보소. 아, 당연히 찍었죠. 그냥 식은 아니니까 2라고 찍었냐? 그니까. 3이니까 일단 아, 그럼 찍었네. 맞네. 아, 맞아요. 5는 나왔는데 2를 불렀어. 맞아. 그래. 자, 그러면 x가 22분의 2 썸이니까 y는 어떻게 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23이라고 나오지. 자, 이게 필요하면 계산해야 돼. 알았죠? 문제에서 요구하면. 자, 어쨌든 찾았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 항상 말하고 싶은 건 공부를 대충 하는 애들은 망한다는 거야. 대충 하지 마, 제발. 자, 뭐라? 자, 이제 활용을 해볼 건데 우리 책에도 있는 예제다. 자, 여기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산술기하 공식을 적용할 때의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보세요. 두 개를 써줄 건데 차이점만 느끼면 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차이점을 느껴요. 잘 봐. 자, 기본적으로 양수권이 깔려있어요. 아, 산술기하 적용돼. 자, 다 확인해야 돼. 그때
이 식의 최대값을 구하라. 자, 어떻게 할까? 풀이 과정이 두 가지 정도야. 자, 일단 괄호 두 개의 곱이지. 그렇지? 그럼 일단 전개하는 건 문제 없죠. 그럼 첫 번째 풀이는 전개에서 사줄기를 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풀이가 지금 얘기할 건데 이거를 먼저 얘기할게. 자, 첫 번째 괄호 두 개를 각각 산술기하를 적용해요. 얘만 있다고 생각하고 풀고 얘만 있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자, 풀어볼게. 자, 동그라미 세모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세모지. 산술기하 돼요, 안 돼요? 둘 다 양수니까 되잖아. 그럼 써. 첫 번째 괄호는 a 플러스 b인데 2배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래.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끝이야. 뭐 숫자가 안 나와 있고 범위만 나와 있잖아. 자, 이해됐니? 그리고 두 번째 괄호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죠. 자, 얘도 똑같아요. 구조가 앞에 게 동그라미고 뒤에 게 세모라고 생각하면 둘 다 양수인 거 이해됐나요? 자, 그러니까 해봐. 2배 루트 얘 곱하기 얘니까 그냥 a b분의 1이지. 됐어요? 그럼 얘가 끝이야. 그럼 생각.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얘지. 이해됐냐? 그 다음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의 최소값이 얘지. 이해됐니? 그랬을 때 아이고 이거 잘못 썼다. 최소값이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미안해. 자, 그럼 생각 각각 증명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상식적으로 생각. 그냥 생각. 다 상식적인 거잖아요. 앞에 거 괄호의 최소값이 2 루트 ab죠. 두 번째 괄호의 최소값이 2 루트 ab분의 1이죠. 그럼 각각의 최소값은 2배에 쌓이는 두 녀석이죠. 그럼 전체의 최소값을 찾으면 최소끼리 곱하면 전체의 최소값 계산할 수 있겠지 라고 보통 생각한단 말이야. 함정이 있어.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있다가 쓸 예제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 지금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봤을 때 니네 노트 필기할 때 여기 좀 자리 남겨놓고 써라.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방금 말한 논리는 각각의 최소값을 알았으니까 곱하면 전체의 최소 아닐까요? 라고 해서 전체식의 최소값은 첫 번째 괄호의 최소값 곱하기 두 번째 괄호의 최소값을 곱해. 그럼 이거 날라가죠. 숫자만 남죠. 아까 무조건 문자 다 날라가야 된다 했다. 자, 날라가지? 그러니까 2 곱하기 2에서 4야. 그럼 이 첫 번째 학생의 주장은 이 식의 최소값을 4라고 찾은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말한 전개에서 풀 수도 있어. 그럼 전개에서 적용해 볼게. 두 가지 문제표가 한꺼번에 얘기할 거야. 그래서 그냥 비워놓으라고 한 거야. 전개에서 적용하면, 자, 이거 전개 1이고 1이죠? 그러면 B분의 A랑 A분의 B 있죠? 그러면 전개했을 때 2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죠? A분의 B를 동그라미 B분의 A를 세모라고 하면 둘 다 양수 맞냐? 맞지? 그러니까 산술기하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2는 냅두고 얘네들만 산술기하를 적용해. 2루트 아까 말했던 대로 루트 안의 숫자는 자, 식은 무조건 문자가 날아가야 된다고 하셨어. 날아가지? 그러니까 문제 없는 거야. 2 더하기 2네. 그래서 4죠. 자, 두 번째 학생의 풀이는 이렇게 했어요. 전개해서 했더니 최소값이 뭐가 나왔어? 4가 나왔어. 똑같네. 그럼 얘는 이게 답이 맞아. 자, 잘 들어라. 비교할 거야.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현재까지 우리 지식 수준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물론 이거를 활용하는 범위는 함수 단어를 할 때 더 많이 얘기할 거야. 진짜 중요해, 진짜. 자, 두 번째 예제. 숫자를 하나를 바꿨다? 자, 둘 다 양수인데 자, A 플러스 B랑 A분의 1이었죠? 이번엔 A분의 1 똑같은데 4로 하나 바꿨어. 차이점이 생겨. 자, 이 녀석에 마찬가지로 최소값을 찾아요. 좀 1번 학생, 2번 학생 풀을 또 해볼게. 잘 봐. 1번 학생은 어떻게 풀었어요? 가로를 각각 적용하래. 자, 얘는 뭐 저식하고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는
2배의 루트 AB분의 4지? 맞니? 그럼 4가 루트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이해됐냐? 그래서 4 되고 AB분의 1 되고 맞지? 그럼 생각? 아까 말한 학생의 첫 번째 학생의 논리가 뭐였냐? 첫 번째 괄호가 최소값이 얘고 두 번째 괄호의 최소값이 얘니까 두 녀석의 최소값을 곱하는 전체 최소 아니에요 선생님? 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식의 최소값을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곱하는 거였잖아. 그럼 A, B 날라가죠? 그러니까 얼마? 8이네. 자, 일단 답은 나오는데 자, 두 번째 학생이 태클을 넣은 거야. 야, 이 문제는 전개해야 돼. 전개했어. 뭐하냐? 똑딱똑딱. 응? 뭐하는 거야? 네? 펜이 조금 들어오고요. 뭐 이렇게 똑똑똑똑똑 거려 아까부터. 뭐 만지고 있어? 금전거래하니? 역시 뭔가 동전 소리가 아까부터 생각나는데? 정신 없는데. 어디서 나올 거야? 저 소리네! 아닌데? 정신 없어요. 잘 봐. 아닌데? 알았어. 미안해. 잘 봐. 보세요. 두 번째 학생이 태클을 걸었어요. 전개해서 해야 돼. 그럼 전개해. 그럼 A고 4지. 그럼 5죠. 약분돼서 1이잖아. 그 다음에 B분의 A분의 B랑 자 얼마야? B분의 4A지. 그러면 얘만 사슬기하 적용해. 똑같이 양수잖아 5 더하기 2 루트 A분의 B 곱하기 B분의 4A가 자 일단 루트 안에가 문자가 다 날아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다 날아가죠? 맞나요? 날라가죠? 그럼 루트 4니까 2가 튀어나오면 4네. 이상하다. 5 더하기 4가 됐더니 8이 안 나와. 둘 중에 하나가 잘못 본 거지. 오케이? 자 이제부터 잘 들어라. 요거랑 요거랑 비교할 거다. 오케이? 답은 일단 내가 봐줘. 내가 잘못됐다는 걸 느껴야 돼. 생각? 집합반응때 공부했어요 우리? 집합 공부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논리가 뭐였냐면 첫 번째 학생은 첫 번째 것도 최소이고 두 번째 것도 최소인 값을 찾았으니까 그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전체가 최소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죠. 그럼 생각? 최소일 때는 항상 등호 관계일 때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단 등호는 모인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등호일 때를 왜 찾았어 자꾸? 최소값, 최대값 찾으려고 한 거였어. 이해됐냐? 그러면 위에 있는 녀석의 최소가 될 때를 찾아봐. 야, 최소일 때는 항상 내가 뭐랑 같을 때라고 했지? 동그라미랑 세모가 같을 때라고 했지. 맞니? 그러면 위의 식에서의 최소일 때는 A는 B일 때, 자, 단 등호는 안 쓸게. A는 B일 때가 최소를 가져요. 아래 거는 동그라미가 이거 세모가 이거죠. 이 두 개가 최소를 가지려면 동그라미랑 세모랑 같으니까 자 풀어. A분의 1은 B분의 1이잖아. 야, 우리 생각. 이거랑 같은 표현 아니냐? 넘기면 A는 B 되잖아. 무슨 의미예요? 위에 거랑 아래 거는 최소가 될 때의 조건이 똑같아. 자,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아. 자, 등호가 될 때의 조건이 똑같을 때에만 이게 성립해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사실 무슨 식이야, 얘들아? 문자식이죠. 일자 방정식이죠. 문자 2개짜리. 해가 너무 많지. 부정방정식이지 이런 게. 대등식이죠. 네. 그러면 잘 봐. 이게 만약에 자 방정식은 다 조건이었잖아. 그럼 조건은 진리집합이 중요했었지. 그럼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써졌어요? 같은 숫자인 경우는 다 진리집합인 거지. 등호가 같은 거니까. 얘도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해석해. 위에 거의 진리집합과 아래 거의 진리집합은 얘랑 얘는 완전 진리집합이 똑같지 지금은? 식이 같으니까. 근데 식이 안 같아도 언제는 되느냐? 위의 진리집합의 원소와 아래 거의 진리집합의 원소 중에서 겹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 뭐라고요? 위에 거의 진리집합, 아래 거의 진리집합 중에서 교집합을 계산했을 때 답이 공집합이 아니면 돼. 자, 그래서 바로 예제가 지금 같아져서 그런 거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진리집합이 똑같거든요. 그럼 어쨌든 공집합이 아니잖아, 공집합. 이해되냐? 다시 말한다. 이때는 각각 적용해서 최대치도 찾는 거 상관없다. 알았냐? 근데 일로 와봐. 차이점을 느끼라고. 똑같이 최소일 때 찾아봐. 얘는 A랑 B랑 같을 때겠죠?
아래 거를. 동그라미가 이거 3호가 이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A분의 1은 B분의 4인. 이거를 정리하면 B는 4A이지. 이해됐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위의 녀석 아래 녀석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이거 써도 된대. 그럼 얘는 진리집합끼리 계산해봤을 때 교집합이 존재하나요? 네, 똑바로 봐.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진리집합이 미안해. 진리집합끼리의 교집합이 존재하나요? 그다음 다시 해석해. 방정식이지. 만약에 교집합이 존재한다면 무슨 얘기야? 위에 거의 등식도 만족하면서 아래 거의 등식도 만족하는 녀석이 존재하냐고 물어본 거잖아. 맞냐?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 연립방정식. 문자 2개, 식 2개, 연립방정식. 그럼 연립방정식 쳐봐. 아니에요. 풀어야 따로 찍어. 풀어봐. 뭐냐? A 대신에 B 대입해. A 대신에 B 대입해. 그럼 B는 3B지. 그럼 3B는 0이니까 B는 0이지. 맞지? 아니 계산할 수 있잖아. A도 0이지. 선생님! 이러면 안 되잖아. 교집합이 존재하는데 그래. 교집합이 존재하는데 아니야. 문제 조건을 보라고. A는 0이고 B는 아니야. A, B는 둘 다 양수야. 그럼 이 녀석끼리만 봤을 때에는 교집합이 존재해요. 근데 산술기하는 기본적으로 양수일 때 100%라고 하셨어. 그러면 얘는 따질 때 정확하게 이렇게 따져야겠죠. 두 녀석의 교집합은 0,0이야. A랑 B랑 0이야. 근데 문제 조건에 의하면 얘네들의 교집합은 원소가 없어. 그럼 다시 해석해. 무슨 얘기냐? 0,0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거의 최소를 만드는 A, B 값 중에서는 아래 거까지 동시에 최소를 만드는 게 없다라는. 원래는 0, 0인데 그건 안 된다 그랬지. 그럼 아까 말한 애가 논리적인 모순이 생긴 거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 위에 거 최소가 이거고 아래 거 최소가 이거니까 그냥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했던 게 참 뜻이 뭐냐면 동시에 최소일 때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에휴, 봐라. 알겠냐?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으면 동시에 최소를 만드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그러면 같이 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야. 위에 거가 최소값이 이거일 때 아래 거의 최소값이 이게 아니라는 거야. 동시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아래 거의 최소값이 이거일 때 위에 거의 최소값이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곱하면 돼요 안 돼요?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곱해서 8이다라고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지. 논리적인 모순이 생겼죠. 그럼 아래 게보다 답이야. 왜? 아래 거는 각각 적용하지 않았잖아. 전체를 대상으로 봤잖아. 그러니까 그냥 산술기하 양수조건 썼으니까 문제가 없어.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풀어줬더니 니네가 또 악마의 버릇이 딱 튀어나와.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1번 버릇, 1번 학생의 풀이는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는 거지. 무슨 생각이 들어? 2번은 다 되네? 2번은 다 되네? 아, 그럼 이런 문제는 전개해서 풀면 무조건 답이 나오는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냐? 당연히 안 되지. 그런 학생을 위해 또 준비했어. 아래 거의 단점은 뭔지 알겠니? 귀찮아요. 전개를 해야 되지. 식이 간단하지 않냐? 그럼 여기서 식이 굉장히 복잡해지면 전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럼 전개를 했다 치자. 근데 산술기하 적용하려면 식이 복잡하잖아. 그럼 또 적용하기 더 힘들어지겠지. 그래서 순서가 이래. 위에 게 적용되는지를 논리 과정을 따져. 적용된다면 무조건 1번으로 푸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알았어? 알려준 이유가 있다고. 알았냐? 2번만 고수하면 되는데 안 된다. 알았냐? 자, 그 얘기를 좀 해보자. 야, 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는? 결론은 진리집합끼리의 교집합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1번 풀이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보세요. 자, 어떤 문제가 전개하기 귀찮을까요? 하나 가져왔거든. 봐. 자, 보세요. 문자가 3개야. 벌써 하기 싫어졌어. 2개짜리밖에 안 해봤는데. 자, 보세요. 얘도 좀 어려워. 자, 이것의 최소값을 찾아요. 자, 아까 말한 그 찐따 같은 학생이 이걸 전개해서 풀라고 했겠죠? 네, 전개하면 무조건 답이 나오니까. 하고 싶냐? 한 몇
몇 개야? 둘 분자가 뭐 8개 되라고. 그치? 그 다음에 분모가 ABC가 있으니까 분수가 8개의 분수가 만들어질 거예요. 하기 싫어지죠, 딱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각각 적용이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하는데, 자, 얘는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문제에서 약간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게, 최소값을 물어봤지. 야, 그럼 최소값을 항상 어떤 식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답이 나왔으면, 이 식의 최소값은 2인 거지. 부등호 방향이 어때? 크거나 같다라고 정리가 돼야지만 최소값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니네 심화 과정 풀고 모의고사 풀면은 이런 테크닉을 굉장히 많이 쓸 거야. 최소값을 모르니까 모르는 것 자체를 미지수를 받아. 근데 사실 이거 이미 수학상에서 했어. 기억 안 나죠? 안 넘어갔겠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으면 이 식의 최소값은 n 문자지. 아니, 이걸 찾으면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야. 제가 이거 분수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분자에 있는 분모에 있는 A, B, C를 우변으로 바꿀 거야. 자, 봐라. 좀 어려운 걸 하겠어. 자, 넘겼을 때 부등호가 안 뒤집어지는 이유는 셋 다 양수니까. 이해됐지? 그러니까 부등호 넘길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좌변만 봐. 괄호 3개짜리죠. 아까 풀었던 게 괄호 2개짜리였어. 오케이? 사실 이것도 이제 전개하기 귀찮은 거였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각각 적용이 되는 일을 논리과정을 따져보자 라고 얘기했지. 그거를 좀 써볼게. 잘 봐라. 첫 번째 괄호 각각 적용, 두 번째 괄호, 세 번째 괄호로 각각 적용을 다 해볼게. 둘 다 양수니까 2배의 동그라미 곱하기 3. 2배의 동그라미 곱하기 3. 2배의 동그라미 곱하기 3호지. 아까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진리집합끼리의 교집합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자, 단 두호는 언제 성립해? 두 개 같을 때 동그라미가 동그라미랑 세모랑 같을 때. 자, 그냥 그렇게만 쓸게. 동그라미랑 세모랑 같을 때, 동그라미랑 세모랑 같을 때. 이해됐니? 각각의 진리집합은 A는 B일 때, B는 C일 때, C는 A일 때. 자, 교집합이 존재할까요? 하나라도 있으면 교집합이 존재하는 거잖아. 이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B, C의 값이 있을까요? 야, 숫자로 생각해봐. 1, 1, 1, 1, 1, 1이면 다 같잖아. 교집합 있지? 있기는 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하나로 분석을 하자고. 이것을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뭐가 있어? 그렇죠. A는 B는 C다라는 교집합이 존재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 관계식을 만족하면 녹색 세 개의 진리집합을 다 만족하지. 그럼 결론은 뭐야?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어. 하나라도 있으면 써도 된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전개할 필요가 없는 문제야. 라는 걸 느끼기만 하면 돼. 알겠냐? 그러면 이거 적용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최종 답은 어떻게 돼요? 좌변만 생각. 최소끼리 곱하면 되는 거죠? 계산해 볼게. 2, 자 말로 하자. 얘 곱하기 얘니까 숫자는 8이죠? 자, 표시 안 했구나. 숫자는 8이죠? 그 다음에 루트 A, B, B, C, C 곱했으니까 A 2개, B 2개, C 2개지. 그럼 루트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이해됐냐?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잖아. 루트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8A, B, C겠지. 이해됐어요? 그 상태에서 첫 줄을 보십시오. 좌변 계산한 거에 최소값이 8A, B, C. 이해됐냐? 위에 식 봐봐. 내가 뭐 찾고 싶다 했어? 스몰 m. 분수 넘겼던 모양이 m 곱하기 A, B, C. 뭐 찾고 싶다 했어요? m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했더니 정확하게 모양이 뭐가 맞았다는 거죠? 여기에 m자리가 들어가면 되죠. 이해됐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m값이 8이야. 조금 심한 문제야 사실. 근데 내가 이걸 퍼온 이유는 전개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꼭 공부할 때 우리 책에 이렇게 복잡한 건 아직은 없는데 교집합 존재하는 거 따져요. 우리 이 문제 있다 이거 오늘 숙제. 알겠지? 그러니까 1번 과정이 적용되면 반드시 1번 과정으로 풀어보세요. 안 되는 거는 정리하세요. 알겠죠?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코시 아저씨 공식만 하면 됩니다. 오늘 시간이 의외로 좀 많이 써먹었죠. 슈바이처 아저씨 거. 코시 슈바이처 공식 해봅시다. 슈퍼를 잘. 코시 슈바이처.
사실 우리 이게 책에 있는데 다른 개념서에도 있어요. 근데 교육과정상 이건 내가 알기로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얘기하지는 않을 거야. 그냥 공식에 대한 얘기만 하고 적용하는 연습만 할 거야. 책에도 많이 안 나와 있어. 중요한 건 여기까지가 중요해. 자, 일단 공식은 이렇게 돼 있다. 자, 산술기하는요, 여러분. 양수 조건이 있었는데 얘는 문자가 무려 4개야. 근데 실수 조건이기만 하면 돼. 좀 제약이 없지, 그러니까. 자, 실수일 때 공식의 구조가 좀 괴상하게 생겼어. 자, 1번. A의 제곱, B 제곱. 이렇게 돼 있고, X의 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부등호 방향은 산술기하처럼 크거나 같다라서 똑같아. 안 헷갈려도 돼. 근데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들어오는데 그냥 외우는 방식 얘기하는 거야. 문자가 A, B, X, Y 있죠. 맞냐? A, B, X, Y 있죠.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자를 써. 오케이. 두 번째 문자를 써. 그리고 이건 더하기 해줘. 이게 공식이야. 외우기만 하면 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자, 등호 있으면 항상 언제 성립하는지 쓰라고 했죠. 자, 얘는 AX랑 BY가 같을 때, 아니 AY가 BX랑 같을 때 성립해요. 왜 그런지 설명해 줄 거야. 야, 그럼 증명해야 되지. 아까 산술기하다 증명했잖아. 증명 방식 총 4개죠. 우리 외운 거, 공부한 거. 그 중에 그냥 빼는 거 갖고 할 거야. 자, 그냥 빼기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A식이고 얘가 B식이야. 그럼 전개할 거예요. 자, 전개 좀 해보자. 좀 길어. 요거지 잡에 전개했어. 그 다음에 얘를 뺄 거야. 그럼 A의 제곱 X제곱 2배의 A, B, X, Y 다음에 B제곱, Y제곱이죠. A-B 하고 있는 거 하나만 할 거야. 아니.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자, 빼면 날아가는 거 있냐? A제곱, X제곱 날아가죠? 아이고, 여기 적어봤습니다. B제곱, Y제곱 날아가죠? 자, 이해됐니? 그럼 빼면은 남은 것만 써보자. A, Y의 제곱. A의 제곱, Y의 제곱. B제곱, X의 제곱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처리해야 되잖아. 자, 요거 먼저 쓰자. B 제곱 빼가요. 땡땡땡땡. 아, X 제곱이지. 이거만 남죠. 자, 이해됐나요? 그럼 잘 봐. 이거 식 정리할 수 있냐? 잘 보세요. 이거지. 가운데 거 뭐야? 2배의 얘 곱하기 얘지. 맞냐? 좀 복잡하지만 눈에 들어와야지. 그렇지?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어. 그럼 뭐가 바꿔? 뭐라고 볼 거야 이거를? 완전 제곱식. 아니, 실수의 제곱이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마지막 방식이죠. 그러니까 뺀 거는 A-B는 첫 번째 공부한 거지만 결론은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부등호 방향 이게 만족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왜 등호관계가 이걸 때야? 괄호가 0일 때잖아. 그럼 AY는 BX랑 같을 때 0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자,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적용하는 연습. 자, A, B, X, Y가 실수일 때 그냥 정말 단순한 거야.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이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9래요. 자, 그때 AX 더하기 BY의 이상한 게 있다. 최대값, 자, 문자를 할게. 최대값, 최소값 하고. 어? 산술기하랑 다른 게 뭐야? 산술기하는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만 물어봤는데 두 개를 다 물어봤다. 왜 그럴까요? 해보면 알아. 자, 위에다가 대입해봐. 처음이니까. 자,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되죠. 자, 여기다가 9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1 곱하기 9인 거 아니에요? 부등호 방향은 산술기하랑 똑같아. 자, 그럼 잘 들어.
이거 모양 아까 어떻게 만들었어? 앞에 있는 문자끼리 곱하고 뒤에 있는 문자끼리 곱하고 더하기에서 완전 제곱만.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ax 플러스 by의 최소값, 아니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지? 이거 무슨 모양이니? 동그라미의 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아서 뭐예요 이거? 네, 그렇죠. 2차 부등식 이렇게 따지면 아니 이거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x의 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아서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거잖아. 2차 부등식이야. 모양이. 인수분해 되죠? 이거지? 마이너스 3하고 3이 연관되는 값이잖아. 부등호 모양 뭐야? 시온 모양이니까 사니까. 맞냐? 그래서 동그라미의 범위가 자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사이 값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2차 부등식이야. 자 그래서 최소값은 3, 마이너스 3, 최대값은 3 계산할 수 있다. 자 됐어요?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아 문제가. 자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보자. 자 산술기하랑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실생활 도형에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산술기하 실생활 물바지 문제 하나 있었죠? 그게 말 그대로 뭔가를 접어 말아가지고 만든 거잖아. 얘도 비슷한 거고. 자, 얘는 원형 모양의 철판이에요. 원형 모양이야. 자, 그랬을 때 이 안을 꽉 채우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재단 비스무리하게 한 거야. 잘랐어. 오케이? 이거를 잘라서 정확하게 접기 위한 절치선까지, 접는선까지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탁 떼가지고 접어서 본드칠을 한 거야.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졌냐면 뭐가 만들어졌냐면 직립면체가 만들어지겠죠. 그쵸? 직립면체를 여기다가 그릴게. 한줄기가 코시슈바르츠 활용 문제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의 모서리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면 자, 최소값이 아니라 최대값이에요. 모서리의 길이의 합의를 이 녀석의 모서리. 야, 모서리를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 이해되니? 그럼 미지수를 한번 써보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아이고, 이거 하나 나왔다.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5예요. 이 녀석의 모서리의 길이의 최대값을 생각. 변의 길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직사각형도 아무것도 모르잖아. 오케이? 그리고 이거 보면 사실 니네 피타 공부했으니까 떠올라야죠. 직사각형의 대각선 그으면 정확하게 원의 중심 지나 안 지나? 지나지. 따라서 일단 지름이 4루트 5야.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피타를 쓸 수 있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은 미지수를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직사각형 철판 자르는 거에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놓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한번 해볼게. 야, 그럼 저 y는 이 기둥의 높이죠. 그럼 x는 뭐가 x야? 이 그림상에서는? 이 그림상에서는 요 길이가 x지? 이게 x지? 저번 거니까. 이해됐냐? 뭐 찾고 싶은 거예요? 모서리의 둘레의 길이 최대값이야. 그럼 y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4개지? 4y. x는 몇 개 있는 거야? 위아래 2개 있잖아. 아래도 노란색이잖아. xxx. 그러니까 2x. 내가 찾고 싶은 건 이거 찾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우리 이게 왜 코시슈바르츠에 왔을까요? 알아? 공식은 안 지울게. 코시슈바르츠는 공식에다가 짜맞춰서 푸는 문제가 참 많아. 자, 보면서 해. 2x 플러스 4y. 야, 공식 봐봐. 다 제곱이잖아. 제곱 아니면 여기밖에 없지. 그럼 여기에다가 이거 집어넣어. 아래에다 그대로 써줄게. 잘 봐. 2x 더하기 4y의 제곱이겠지. 부등호 방향이 이거지. 맞니? 그럼 아까 내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숫자 곱한 게 이거라며. 그러면 2 쓰고 x 쓰는 거. 됐어요? 뒤에 있는 숫자 곱한 걸 여기다가 쓰면 돼. 그러면 4 쓰고 y 쓰는 거. 가운데 부분은 더하기였죠.
그리고 다 제곱이지. 그러니까 제곱하면. 그럼 이거는 계산하면 되는데, 이건 뭐 아닌데? 못 찾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면 요거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좌변을 처리하면 돼. 그럼 이거 어떻게 찾을래? B가 쓸 수 있다 했죠 아까. 빗변이 얼마야? 4루트 5. 자, 따라서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4루트 5의 제곱이 되겠지. 조금 어렵죠? 처음이라서 그래 사실은. 그래서 이 녀석 자체가 4루트 5의 제곱. 다 숫자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자, 됐나요? 이게 얼마냐? 20이냐? 얘도 20이네? 그럼 400이네? 그러면 이 녀석의 자 2x 더하기 4y는 자 400의 제곱이니까 아까 2차 분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20부터 플러스 20까지겠죠? 자 이해되나요? 자 최대값은 얼마? 80 아니에요? 3, 4, 응? 뭐라고요? 80 아니에요? 이거? 80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럼 1600이냐? 40이냐? 미안해. 이렇게 되지? 그쵸? 네, 사실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에서 xy는 사실 실수라고 하면 그렇고 양수라고 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가 되면 사실은 안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여기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돼. 근데 크게 답내는 데는 문제는 없게. 최대값은 말리가 안 돼. 지뢰방이 얼마나 나오고. 자, 됐나요? 그래서 최대값 얼마? 40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